직접 자기가 다 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1,000만 원 수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마치 자신이 그 사업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표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순수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시급이 높아지는 거지 사업가는 아니다. 사업가라고 착각하는 자영업자들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도 제 개인적인 피셜이에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 저희 채널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맥락을 좀 알고 실제 정의에 대한 거는 좀 인지를 하고서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사람마다 뭐 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좀 느긋해집니다. 표정도 좀 여유롭죠. 그리고 여유롭게 사는 척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거만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건 좋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됐는데 당연히 좀 거만해도 되지. 돈이라는 건 자존을 좀 높여줍니다. 경험상 그래요.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어요. 간혹 돈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 창업 채널 보지 마세요. 종교 채널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거랑 좀 다르게 어쨌든 우리 부류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또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뭐 가족 건사할 정도는 됩니다. 훌륭합니다. 그 정도도. 근데 가족을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인 뭐 가족 건사 정도 아니라 가족 행복을 만들려면 좀 더 벌어야 돼요. 꽃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름이야. 여름에 수국이 이쁘대. 근데 수국 비쌉니다. 그거 보러 가는 것도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좋은 숙소 잡아야 되고 좋은 식사도 해야 돼요. 여름 농어가 맛있고 여름 성게가 맛있대요. 그럼 그것도 사드려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자식 키운 보람을 느껴요. 대략 여행비로 100만 원 이상 들겠죠. 물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있다고 쳐요. 좋은 키즈 카페가 있다고 하고 몸에 좋은 온천까지 되는 키즈 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 비싸죠.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또 아이들 데리고 당일치기 말고 1박 정도 하려면 숙소도 비싸요. 먹거리도 비쌉니다. 하루 자는데 100만 원 이상 예상합니다. 와이프와 여자친구는 호텔을 좋아합니다. 망고 빙수도 사줘야 돼요. 10만 원 넘는 거. 룸 서비스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긴 비싸죠. 간혹 가다가 가족을 생각하는 와이프가 가족을 위해서 쇼핑을 해야 되겠다. 그 쇼핑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체면이 서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남편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급여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취직을 하는 거고, 취직은 높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급여를 받는 거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대기업을 지향하는 거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정년이 보장된 기업을 지향하는 거고, 자격증을 따서 사자 자영업을 지향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어쨌든 오랫동안 그 높은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나간 겁니다. 제가 퇴직자들을 꽤 많이 봅니다. 상담을 하니까. 근데 그분들 퇴직하고 1년 동안은 표정에서 근엄함이 넘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력도 진짜 많이 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다가 남들보다 대우도 많이 받으셨고 그 돈으로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과 책임을 완수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했다, 이런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자격 충분하죠. 근데 퇴직을 하면 엄밀히 따지면 연금을 받든지 퇴직금을 지금 쪼개서 쓰고 계시든지 새로운 직장을 구했든지 어쨌든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연봉이 1억이면 한 달에 뭐 7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주 5일제로 나눠가지고 시간을 정하면은 시급 4만 원짜리로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연봉 1억 한 달에 700만 원짜리 시급 4만 원짜리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한 다음에 지금 한 달에 350만 원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쪼개 쓰든가 아니면 갑자기 시급 1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취업을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취업이 힘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과거에는 살아봐야 70살 중후반 언저리면 저 세상으로 가시다 보니까 65세 정년 채우면 일단 최선을 다하셨다, 이런 삶 자체를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고 정말 책임 있는 한 세상 살았다,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진짜 100살까지 사는 선배님들이 생겨나게 되고 정년도 60세는커녕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평균 정년이 지금 50세가 안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셔서 학창시절 그 이후에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학창시절 잘해야 돼요.
아주 공부를 그 학창시절에 잘하셔서 의사, 변호사, 고액 연봉, 기술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취직을 권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에요. 경제적 자립. 어차피 내가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창업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자영업자, 창업을 한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고, 이 자영업자의 수익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자영업자는 스스로 자에다가 운영할 영자잖아요.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자예요. 취업자와는 달라요. 취업자는 내 배가 아닌 남의 배에 들어가서 그 배에 규정된 처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선원으로 일을 하는 건데, 급여를 받는 거죠. 자영업자는 본인의 배에서 본인을 직접 본인 스스로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해요. 내가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인 상태로 일하는 게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은 첫 시작, 시급은 굉장히 낮아요. 간혹 재수가 좋아서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서 시급이 높은 자영업자들 물론 있죠. 근데 궁극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정된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경제적 자유까지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모든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는 급여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껏 모은 급여도 그걸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경제적 자립으로는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인 자립, 경제적 자유가 목적인 거고,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내 자신을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사업가들 중에서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들, 그들의 첫 시작은 시급이 10,000원은커녕 아예 가져가지도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통계상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대충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급을 얼마로 시작했는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다 보면은 시급이 계속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자영업자들이 된 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4시간만 자고 일했는데도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뒤에 한 달에 500벌이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20시간 일해서 한 달에 500만 원 가져가니까 하루 일당이 16만 원이고, 그것을 20시간 일해서 번 거니까 시급 8,000원짜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500벌이는 똑같지만 저녁 장사만으로 달성하게 되면은 시급은 16,000원으로 껑충 뛰는 거고요. 그 이후에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버는 삶이 되면 그 자영업자분은 시급 3만 원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에 3, 4시간만 일하는데도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간다. 그럼 그분은 시급 1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실력이 돼야 돼요. 업종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어쨌든 자기가 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가게 되면 일단 경제적 자립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스스로 업을 경영해서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거니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스스로 일해서 얻는 그 시급 4만 원 이상, 5만 원, 6만 원, 10만 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은 높아지는 현상을 두고서 일단 자신감이 넘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사업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수익이라는 게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냐,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내 시간을 써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한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차원적인 그런 스킬을 부려도 수익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일을 안 하면서 남이 일하면서 근데 그 남이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해가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면서 이익이 되는 게 올라가면서 나에게도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렇게 되면 그 남이 몇 명이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 수익이. 그래서 한 달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1,500이든 2,000만 원이든 이렇게 순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사업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순수익을 지키기만 해도 본인 스스로는 안정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정한 안정은 내가 오늘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완전 생업의 전선에서 완전히 뒤에 동떨어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나의 순수익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 나의 시급을 높여서 그걸 저축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의 이익에 기여해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그 가게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에 힘쓰는 것보다 내가 아니라 남을 고용해서, 아니면 남을 이용해서, 아니면 남을 차려줘서 그 돌아가는 가게에서 단돈 300만 원이라도 나의 수익으로 다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연습이
순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수익이 높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300벌이 하는 사업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자기가 일 안 하고 지금 300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를 짜놓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데, 직접 자기가 다 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1,000만 원 수익이 뭐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마치 자신이 그 사업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답답한 건데, 사실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전에 인색해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초보 창업자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 도전에 인색해요. 마치 자신이 그나마 여태까지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질까봐 두렵고, 그거를 보는 시선이 두렵고, 그래서 이제 막 퇴직한 공무원이나 은행원 분들 있잖아요. 이런 보수적인 집단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 연봉 많고 똑똑하셨던 그분들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엄해져 있어요. 이미 이유가 많아요. 새로운 걸 안 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퇴직하는 순간이 오듯이 자영업자들도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순수익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처음부터 이게 순수익이 높은 상태로 가져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정말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의식 수준이.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성공을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초보 창업자로서 지금 시작은 뭔가를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사업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한 달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순수익이라고 부르는 그 높은 시급에 취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결국 퇴직 1년 만에 겸손한 표정으로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훌륭하게 사셨지만 낭패를 보는 그런 퇴직자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순수익이 높다고 해서 내 가게에서 지금 내가 가져간 돈이 많고 이 정도 벌어, 그렇다고 해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전을 꼭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도전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창필지겠습니다.